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송해드리는 노장군 뉴스입니다. 오늘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기자를 참교육시킨 이재명 대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2번이나 검찰에 출석을 했으니 앞으로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조치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기자를 참교육시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내려고 할 무렵 미디어오늘 조현오 기자가 질문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먼저 조현오 기자의 질문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질문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이제 알고 있었느냐, 그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그 이제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보셨지요? 요즘 기자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기자가 자신의 질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고 버벅거리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이명박 시장이라고도 말합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현우 기자는 핵심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한 건 하고 싶었던 조현우 기자는 이재명 대표의 질문에 그저 어버버하는 어설픈 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서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조현호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냥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박이지요? 조현오 기자를 이재명 대표가 참교육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는 얼굴로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달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조현오 기자가 알아듣지 못했다면 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진술은 당연히 수사할 수 있지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것을 전문 진술 또는 전문 증거라고 일컬으며 형사소송법에 전문 진술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진술은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진술하는 증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검찰이 주장하면 언론이 받아쓰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상황을 비판을 하며 이러니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횡설수설 어버버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영혼까지 털린 미디어오늘 조현오 기자가 어제 저녁 7시 43분에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 좀 보세요. 이재명 기자들의 답변 대신 왜 이리 떠냐 막지 말라. 7시 43분 조현오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이요. 와, 진짜 무례하고 어리석은 줄만 알았더니 찌질하기까지 하네요. 참으로 애잔합니다. 조 기자의 기사 첫머리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왜 떠냐, 막지 말라 등의 말만 했다고 써있네요.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 대표가 저 말만 했다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보복성 기사를 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스스로 의지를 발굴해 현장과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남의 글을 자신의 것인 양 슬쩍 모방하는 기자들도 많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사실 확인도 없이 베껴 쓰고 수치심을 못 느끼는 기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베껴 쓰는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조현오 기자처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팩트도 모른 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균형적인 시각, 그리고 정의감을 내다버린 사람들. 그들은 이미 기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노장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